자, 김동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한번 호재, 악재 구분해 가면서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뭐 어쨌든 장이 나름대로 활기차게 올랐기 때문에 호재가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일단 중국의 부양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실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춘제 전까지 한 200조 원 풀릴 거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지준율도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연초 맞아서 시진핑의 이제 새해 벽두 뭐 기자회견인가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들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에 대해서 4% 초중반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내부적인 목표는 5% 정도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걸 맞추려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돈을 그만큼 많이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엔비디아가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최근에 조금 약한 가운데 오늘 3%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 또 마이크론도 한 3%대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대표 주식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는 것이 있었고 아무래도 배터리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데는 현대 그 전기차 5종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가장 강했고요. 뭐 그거 말고도 약간 지역적이지만 이제 볼보 같은 데가 유럽 쪽에서 이제 노스볼트가 파산하고 나니까 새로운 이제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관련주들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악재로 보면 뭐 장중에 잘 보셨겠지만 한 50포인트 넘게 오르다가 한 10여 포인트인데 뚝 떨어지는 분봉상의 움직임이 나온 게 이제 뭐 흔히 말해서 그 체포 관련해서 중지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예, 좀 흐름들이 약간 꺾였었고 글쎄요 우리 작년도에 미국 증시 올라갈 때 우리 증시가 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디커플링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것도 반가운 일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엑시트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 시장 아침에 보면 야간 선물이 좀 약하니까 생각보다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어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증시에서는 나름대로 정말 지난주까지 아니면 이번 주 초에 폐장일까지 별로였던 수급들이 갑자기 해가 바뀌니까 좀 좋아지는 면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전반적으로 저는 좀 오늘 시장을 보고 생각이 난 게 2021년도 1월 달장이 갑자기 좀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이런 장이 갑자기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전망은 좋은데 불장이 올 것 같다. 사실 지금 연말에 하도 기운 없이 장이 빠지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새해 전망들 보면은 일편단심 다 전약 후강이에요. 그렇게 봤었는데 작년도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전약 후강이었는데 작년도도 사실은 초반에 의외로 조금 오르네 이랬다가 4월쯤에 고점 치고 그 다음에 한 8달 계속 빠졌거든요. 작년에는 밸류업이 그때 주요 예, 이슈였죠. 그 봄에 금융주 지주사들 이런 거 오를 때가 3, 4월 그때가 이제 그 작년도 기준으로는 코스피 피크였고요. 그 뒤에 한 5월 넘어서면서는 지수가 제대로 뭐 흐름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연말까지 작년 말까지 빠지다 보니까 올해에 대해서 또 많은 시각들이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은 글쎄요 어제도 오늘도 생각보다는 불장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아까 2021년도 말씀드리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팬데믹 때 엄청나게 빠졌다가 네. 20년도 그 초봄부터 해서 장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대미를 형성했던 게 결국은 그 다음에 6월 25일 날이 꼭지긴 했지만 1월 달에 엄청났었거든요. 한 열흘 만에 삼성전자 6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가는 그런 불장이 한 300, 400포인트 정도 한 2주 만에 형성됐던 그런 장 못 오라는 법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지금 오늘의 시장의 반등은 네. 추가적인 연속성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은 키 맞추기인데요. 네. 우리가 제일 바닥을 최근에 찍었던 것이 정치적인 그 이슈에서 탄핵이 한번 그 멈췄을 때 그러니까 12월 9일 날이에요. 탄핵
일단 실패하고 그 다음 날 맞이했던 날 바닥에서 일단 형성이 된 다음에 최근에 흐름 보면 그 12월 9일 날 바닥 찍고 코스닥은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연말까지 코스피는 1%밖에 안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코스피는 안 오르고 코스닥만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오전만 보면 사실 코스닥은 좀 별로였는데 코스피가 많이 앞장서다가 이제 결국은 또 뭐 키 맞추기 식으로 다시 코스닥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뭐 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쯤에 자주 섞인 말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코스피가 역사적인 저점 라인보다도 더 깨졌다. PER 단 8배 이하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적어도 그 수준에서 정상적인 레벨의 하단권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반등은 최소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안에서 좀 오늘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 그러게 오늘 네. 좋고 나쁘고 했던 아주 뚜렷한 섹터들이 여러 곳이라 어디를 탑으로 보실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다가 이게 자료가 아깝게 좀 지나가 버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오늘 뭐 올랐다 이런 거에 좀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서사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오늘 어제죠. 그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게 사실 뭐 좀 지연돼서 나오긴 했는데 수출 증가세가 12월 달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역대급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게 일단 그래도 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 강세에는 저 IRA 보조금,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된 다음에 취임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방향성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막차로 일단 보조금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한 3일 전 기사 중에 저게 있습니다. 북미에서 EV 주문이 물려 들어온다 이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가 좀 국내에 생산하는 공장이 풀가동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동안 1년 동안 들었던 전기차 캐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뭐 TSMC라든가 이런 데서 워낙 이제 비싸게 부르다 보니까 조금 놀고 있는 삼성 라인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주 초부터 이제 되게 강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로봇 테마인데요. 네. 새해 들어서 이제 로봇에 대한 뭐 테슬라, 또 엔비디아, 뭐 삼성까지 참전을 한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옵티머스 3 같은 경우 뭐 그 이상의 이제 레벨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겠습니다만 2040년까지 100억대 목표로 한다 이러다 보니까요.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어마무시하게 쓰일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냥 로봇 자체가 아니라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후방 산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밑바탕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모처럼 좀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뭐 사실 최근에 미국장도 뭐 조정 받으면서도 그래도 제일 센 섹터 보면 양자예요, 여전히. 그렇죠. 예, 양자 쪽이라 오늘도 상가 종목이 한 2억에 나올 정도로 양자 섹터에서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 쪽, 특히 하이닉스가 뭐 6%나 올랐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은 뭐 HBM이라든가 CXL이라고 하는 뭐 관련주들 강세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PSK 홀딩스라든가 이오테크닉스, 테크인 같은 게 두 자릿수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제가 이거 종목 표시를 잘못했는데 배터리 쪽도 오늘 되게 강했거든요. 특히 폐배터리 섹터 쪽이 되게 강했는데 DS 단석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머티, 코스모학 이런 것들도 강했고 냉각 섹터들도 좀 일부 강한 종목들이 나왔고 정말 이제 공급 과잉이라서 안 봤던 섹터 중에 오늘 강했던 게 이제 석유화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신재생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쪽이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게 대표적으로 올랐고요. 역시 배터리 쪽 관련해서 애경케미칼이라든가 또 이수 스페셜티라든가 이런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세게 오르는 모양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쪽에서 최근에 신고가를 하고 있는 솔리드라든가 또 양자 쪽에서 요새 아주 돋보이는 종목
QSI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는 오늘 어저께 거의 막 10% 20% 올랐던 로봇 섹터들이 하루 만에 많이 주저앉긴 했는데 역시 대장은 대장이더라고요. 레인보우는 그래도 10% 정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의 리사이클 홀딩스가 오늘 네. 32%나 급등했거든요. 네네. 급등을 했죠. 하여튼 이 리사이클 관련해서 한국도 확실히 이게 좀 미국의 이 영향을 좀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솔직히 이제 우리 이주연 이사님도 뭐 미국 주식도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계시지만 요새 흐름이라는 게 미국에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대가 거의 8, 90% 전이 돼가지고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을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31%또 올라가지고 양자주들 올라가는데 뭐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근데 사실 시장 분위기가 뭐 네.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되게 좀 여러 가지 섹터 테마들이 좀 많이 급등이 나오고 또 이게 매일매일 좀 달라지잖아요. 네. 이 안에서 이거를 좀 활용하는 매매에 동참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포인트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저는 같아요. 좀 비중 관리 성격으로 해서 조금 구분해 갖고 나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새해부터 좀 벽두에 생각을 한 것이 기존에 좀 관심이 중기적으로 필요한 섹터에 한 60% 정도 비중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바뀌는 섹터 좀 열심히 쫓아가는 추종 매매 쪽으로 한 30-40%? 요 정도로 비중을 나눠 갖고 대응을 하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이제 갖고 왔던 포트를 한 50-60% 정도로 조금 줄여서 제한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반등은 조금 두더지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잘 좀 기다리고 있다가 요거 딱 머리 딱 들 때 망치로 때려야지 제대로 수익 나는 그런 이제 두더지 게임 같은 상황이라서 네. 거기에 이제 짜릿하게 이게 길게는 안 가더라고요. 1박 2일이나 2박 2일로 이렇게 널뛰기 정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비중을 짜릿하고 짧게 잡고 대응하는 그런 비중도 제 생각에는 한 30-40%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좋다고 하는 섹터가 미국 보면은 네. 우주항공 쪽 드론 네. 그다음에 또 뭡니까 뭐 반도체도 있겠죠. 반도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 조선 네. 하여튼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쪽들이 이게 순환 매장처럼 이게 네. 돌아가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저러다가 그냥 말겠지 아니면 저건 우리랑 다른 사이클인데 이러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 어느덧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11월 한 초부터 시장에 많이 좀 좌우하는 그런 변동성을 가진 섹터들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 취임이 약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거의 트레이드가 이제 마무리될 것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주목하는 건 우리가 인수위원회나 뭐 내각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지금 강하게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피해를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 그 레벨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게 좀 유화되거나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트럼프가 의도한 바대로 꼭 되지 않는다라는 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구경을 했다고 할까요? 하나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그 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통과가 뭐 임시지만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트럼프가 굉장히 좀 힘을 실었던 부분인데 또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해외 증시의 흐름, 네, 이슈들 이거 한번 점검해 보면서 네.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 증시 흐름 중에 오늘 우리 시장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건 어쨌든 지금 조금 다소 소원하지만
중국의 거시적인 부양책이 굉장히 세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오늘 유가도 밀어 올렸고요. 관련해서 보면 우리 시장의 기대감도 상당히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사설이나 이런 언론을 보면은 부럽다는 얘기까지 좀 합니다. 왜냐하면 딱 나라의 경제나 정치를 딱 컨트롤 타워의 어떤 중심인 사람이 딱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멘트들이 딱 나오니까 이 얼마나 부러우냐 뭐 이런 시각도 일부 있긴 하던데요. 어쨌든 그만큼 시진핑의 뭐 최근 연초 발언은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노력 그리고 약간 요거는 조금 정치적인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대만의 통일은 누구도 못 막는다 이런 식의 또 자신감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의 어쨌든 가시적인 부양책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라는 게 뭐 새해 초반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쟁이면서도 또 협력이거나 무역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냥 무너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미국장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휴머노이드라든가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 같은데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 어쨌든 ETF가 그 관련되는 편입될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볼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쪽에서 이제 뭐 제대로 된 배터리 회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을 또 컨택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우리나라 배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좋다라는 게 센티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센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확인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문제고요. 예전에 LG엔솔에서 지금 볼보가 지금 당장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3년은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괜찮아요. 그 정도 얘기라도 보여주면 됩니다. 뭐라도. 예, 뭐라도요. 요새 하도 악재만 나와가지고 그럼요. 올해는 그냥 지금 조금이라도 좋은 뭐 소식. 하나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뭐가 생기면 반전의 계기가 충분히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 내내 뿐만 아니라 재작년도 뭐 한 2, 3년 쭉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뭐 환율의 부분도 그렇고 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보다 훨씬 좋았던 시장이 차익 실현 내지는 엑시트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선조정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뭐 반등의 측면에서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트럼프의 이제 취임 이후에 1호 정책으로 뭐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미국 경제를 망치고 인플레를 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네. 사실 우리 시장의 지금 면면을 보면 뭐 그런 거 정도까지는 다 쌈 싸먹었다고 할까요? 이미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영돼 있어야 때문에 더 놀랄 것도 없고 미국 저렇게 조정받아 그럼 우리한테 돈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네. 우리 장에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좀 압축해서 하나만 딱 찝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 주말 사이에 집행이 다시 될까 안 될까? 주말에는 쉽지 않겠죠. 이게 왜냐하면 지지자들 사실은 다시 받기도 어려운데 이게 유효 기한이 월요일까지라고 그래서 하면 솔직히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뭐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오늘 시장의 반응이 그냥 냉정하게 보면 뭐 집행이 됐으면 조금 더 올랐겠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증시 공학적으로만 따져보면 집행 이꼬르 불확실의 제거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또 많다라는 걸 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환율 부분이 1,500을 터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일주일 전에 우리가 좀 떨었었는데 1,482원, 86원 뭐 이 정도를 고점으로 치고 오히려 조금은 뭐 1,450에서 한 60원대 정도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약간 그러니까 과도하게 쓰지는 않는데 조그만 미세 핀셋으로
환율에 대해서 조금 조절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을 조금 쓰면서 예, 약간 방어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 열리는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변수로 그럼 어떻게 될지는 일단 주말은 좀 지나가 봐야 되겠네요. 주말에 뭐 조심스럽게 어쨌든 좀 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우리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사실 조금 그 글로벌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일단 CS 때문에 젠슨왕이 8년 만에 기조연설 한다 그래서 좀 주목을 받은 부분도 있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세게 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CS 때 뭐 HBM3E 16단에 대한 뭐 모델 같은 것들을 공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림으로 보면 젠슨왕과 뭐 최태원 회장의 그 악수 사진 같은 거 나오면 한 번 더 좀 분위기가 호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죠. 4분기. 네. 지금 뭐 시장에서는 계속 줄하향 해가지고 삼성전자 목표가는 낮추고 있는데, 저 낮춘 목표가조차도 사실 달성만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낮췄지만 여전히 한 7만 원대 중반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되면 뭐 반갑지 않을까,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달러를 좀 풀어가지고 연금이나 외환당국에서 1,500원까지는 안 가게 좀 막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뭐 더 엄청난 돌발 변수가 없으면은 1,480원 넘지 않는 수준에서 다음 주도 지리한 좀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좀 민감한 얘기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이 집행이 간단치는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증권 시장에서만 보면은 뭔가 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라, 이제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차원에서 뭐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부분이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도 민감한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기로 지금 많은 분들과는 조금 배치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도를 시장을 볼 때 뭐 전약 후강입니다 그랬는데 정확히 반대로 갔죠. 4월까지 조금 가는 것 같다가 연말까지 뭐 우울하게 지금 마감이 됐는데, 올해도 비슷하더라고요. 뭐 10몇 개 증권사 그 밴드를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상반기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가다가 하반기 되면 뭔가 풀릴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올해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어떤 굴기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저는 의외로 공매도 그 금지가 폐지되는 거, 그게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돼서는 그 세계 채권지수 편입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은 뭐 다른 분들이 거의 얘기 안 하는 수준이겠지만 뭐 전강 후강입니다. 정강 후강. 이렇게 질러도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되게 이상한데 네. 어느 웬만한 분들이 얘기 안 하는 그런 예측이 아닐까. 이게 뭐 제가 작년 딱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나와서 올해만 어떻게 지나면 내년도는 괜찮겠죠 얘기할 때 생각보다 근거는 없었거든요. 그냥 이 지긋지긋한 24년도가 지나면 뭔가 좀 25년 된 새로운 태양이 뜨겠지라는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게 글쎄요, 어제랑 오늘의 시장을 보면 나름대로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시장을 좀 맛보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뭐 여전히 의심하고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적인 변수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하는 이런 와중에 사실은 노림수가 들어오고, 또 외국인들 오늘 뭐 선물 엄청나게 많이 또 땡기던데요. 네.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이 틈새를 공략해서 한꺼번에 한번 단기에 뽑아먹고 나가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만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빈집털이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트럼프 취임 바로 전까지가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어떤 우려를 가지고 약간
뭐 엑시트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요때 한 2주 정도가 우리한테는 조금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빈집 털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네, 뭐 종목이야. 도둑인가? 예. 뭐라도 지금 훔쳐와야 될 상황인데요.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오늘 일부 올라가다가 이제 얘는 좀 맞았는데요. 뭐 어떻게 되더라도 사실 조선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음봉이 좀 나긴 했어도 다음 주에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어서 새롭게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예, 선별적으로 지금 한 10여 개 종목이 계속 순환을 하는데 통신 장비와 또 초전도 종목까지 아울러서 한 20여 개 정도의 리스트가 있고요. 예, 그것들이 지금 한 서너 개 단위로 해서 주별로 세고 안 세고의 그런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일각에서는 제가 이제 어저께 막 상한가 치는 것도 여러 개 나오고 그럴 때 방송 나가서 그랬어요. 이게 기업들은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주가만 이렇게 변하고 어차피 레인보우는 삼성 거였는데 그게 15%나 35%나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런 시각을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의 레인보우의 위상은 오늘도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뭐 빅테크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라든가 협동 로봇, 뭐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에 많은 진출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로봇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밸류를 전부 만족시켜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모멘텀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섹터로 발돋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식량지수 관련해서는 뭐 지금 K푸드라든가 지금 세계 쪽으로 전진기지, 새로운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심지어 뭐 중국까지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K푸드라든가 K엔터, 이번에 사실 오징어 게임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넷플릭스 그 방영국 기준으로는 7일째 1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내년 올해 상반기 끝날 무렵엔 또 3탄도 나오기 때문에 이어봤을 때 이런 뭐 K 드라마라든가 K 컨텐츠에 관련된 이슈들도 좀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조선이라든가 양자통신, 휴머노이드, 전력인프라, 또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단위까지 저 정도면 매매하는 거에 한 70~80% 정도는 저 안에서만 플레이를 하셔도 섭섭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저 안에서 대표님의 탑픽은 저는 뭐가 있을까요? 양자를 가장한 통신 장비를 지금 주력으로 좀 삼고 양자를 있고요. 가장한 통신 장비. 네. 모멘텀은 양자지만 원인은 그러니까 다른 게 원래 있나요? 본업은 통신 장비인데 네. 양자를 끼고 있는 뭐 그런 성격의 종목들. 코위버? 저는 솔리드를 지금 제일 아니 좀 그러면 솔리드를 맨 보고 앞에다 있습니다. 놓으셔야지. 살포시 좀 숨겨놓은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히드는 맨 뒤에 있다. 그리고 저 휴머노이드도 하이젠 RNM 같은 경우 저게 사실 저 표를 보여드린 지가 뭐 한 2달은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비슷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맨 처음 보여드릴 때가 10,000원 남짓이었는데 오늘 뭐 아침 되니까 한 19,000원까지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의 주도 섹터의 흐름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트럼프 취임하는 날 정도까지는 저것들이 주류라는 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5년에는 시장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의 시간이 지금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정당들마다 이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해둬야 막상 상승장이 왔을 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8번의 VOD 강의를 통해서 중장기 트레이딩부터 데이 트레이딩까지 이론과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16번의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싶고 그러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2025년에 꾸준하게 큰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